박찬종 의원님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건강하셨습니까? 예, 예, 건강했습니다. 예. 목소리가요 아주 건강한 목소리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치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우선 저 나경원 당선인이 했던 발언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하자 이렇게 나경원 당선인 이 얘기를 했다가 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좀 수정해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원칙이고 기본이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 해서 수정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개헌 논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시기에 개헌 논의 자체가 이 물밑에서 이 위로 또 올라가지고 이게 정쟁 도구화돼가 백가쟁명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지금은 현행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 개헌론자들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 의원 당선자가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의도는 그 개헌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그러니까 탄핵 대신에 개헌으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해서 몰아내겠다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이 중임제가 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예. 저는 현행 헌법의 그 단임제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현행 단임제의 부정적인 것을 대통령 중임제로 대체할 시기는 절대로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풍토의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는 절대로 불가하다. 이게 미국에서 4년 중임제는 일단 성공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G7 국가에서 대통령 중심제는 한국하고 미국뿐이고 OECD 가맹 국가 중에서도 일부 중남미의 대통령 중심제가 있지만은 모두가 그 착근이 되지 않고 성공한 경우는 유일하게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는 이 50개 주의 연방 국가입니다. 연방. 그러니까 50개 주 하나가 평균 면적이 한반도의 1.5배 정도 되는 주가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는 한반도에 아마 2배 이상 되지요. 그러니까 50개의 독립국가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독립국가가 미국식 국가연합 형태를 택하고 오는 것이 아메리카 합중국인데 그러면 연방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 50개 이 주를 통합한 그 외교, 국방, 안보, 재정, 환율, 금리 이런 큰 것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바이든까지 46명 가운데 대과가 없으면 다 8년을 했어요. 대과가 없으면. 그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11월 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다시 나서는데 민주당 안에 경쟁자가 나서질 않습니다. 왜? 대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계속 하십시오. 그러니까 요 앞에 트럼프는 그 난장판을 벌리는 바람에 4년밖에 못했지만 그 앞에 오바마 8년, 부시 8년, 클린턴 8년, 후행카드 이렇게 쭉 생각해보면 아이젠하워 이후에 대부분 다 8년을 다 했어요. 이게 미국인데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4년을 도입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난장판이 되고 만다고. 처음 당선되자마자 목표를 4년을 충실하겠다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8년을 해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8년을 해먹기 위해서 처음 시작부터 법안, 예산, 재정, 뭐 인기 퍼주기 이걸로 현재 우리 풍토 여야가 보이는 이런 그 정치인들의 행태, 저질성 이걸 생각할 때 국가가 난장판이 되고 좀 심하게 말하면 개판이 되는 게 눈앞에 뻔한데 이걸 가지고 4년 중임제가 금과 옥조처럼 생각해가지고 여당 일부도 여기에 현혹될 가능성이 있어. 이게 민주당 강경파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백가쟁명 시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거 절대로 국민들은 반대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개헌 문제는 시기에 있어서도 해선 안 되고 의도도 불순하고 거기에다가 4년 중임제가 한국에 실제로 선거제가 개편이 되면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좀 나쁜 일들, 부작용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만일 국회가 여야 간에 그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예, 뭘 해야 되는 거니까 헌법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등이 과연 우리 풍토에 맞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예, 그러면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예, 현행 단임제가 자를 당장의 대통령 중임제로 대체할 만큼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역시 87년 6.29 선언 이후에 채택된 이 헌법 37년 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죠. 예, 우선 첫째로는 대통령과 의회,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네, 국회가 대통령 탄핵권을 가져가 두 차례 탄핵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와의 견제 균형이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도 국회 해산권을 줘야 된다.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도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 소환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대통령 임기 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이 이게 어긋나 있다. 미스매치 돼 가지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한 5월 10일에 취임하고 그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지만은 지방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국정의 어떤 안정적 운영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가 미스매치 안 되도록 맞출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필요에서 그러면 어떤 제도를 박찬종 씨는 생각하느냐. 제가 87년 이 헌법 개정 논의 때 제1야당의 이 당내 헌법특위 간사로 내 손을 거친 안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이 펜앤마이크에 이게 어차피 중임제가 뭐 금과 옥조라고 자꾸 이러니까 한번 참고로 시청자들에게 그때 제 의견, 지금도 제 소신인데 예. 그때 제 의견은 이겁니다. 예. 대통령 단임제로 한다. 임기는 6년으로 한다. 그리고 정부통령을 뽑는다. 정부통령, 대통령과 부통령. 그래서 단임제지만은 대통령과 부통령제를 둬서 부통령에게 일정한 여당 내에 어떤 권한을 줘가지고 거기에 조정 통합 기능을 준다. 예를 들면 대통령 권력의 분출을 일부 제어할 수 있는 부통령제, 그러니까 정부통령제를 두고 정부통령의 임기는 6년, 그리고 국회의원은 3년, 지금 4년 깁니다, 이게. 아. 이게 저질들 뽑아놓고 4년을 쳐다보고 임기는 보장되니까 별짓을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 임기 6년에 국회의원 3년에서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그때 받는 겁니다, 3년. 그렇게 하고 국회는 참의원, 민의원제를 해야 된다. 그게 4.19 직후에 참의원은 도 단위로 한 60명 뽑았고, 네. 민의원은 이제 100몇십 명 소선거 단위로 뽑았는데, 이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일방적이고
난폭한 일을 지금 하는 거 우리가 목전을 보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참의원, 민의원으로 분리해가 국민의 민심을 참의원대로 흡수하고 민의원은 민의원대로 흡수해서 거기에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게 내 개인 아닌데 이게 그 당시 논의 과정에서 부통령제는 박살을 맞고 맞아. 부통령제 해놔놓으면 그 권력이 그쪽으로 가버릴 거 아니냐. 그 여야 간에 똑같은 생각으로 박살이 나버리고 6년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는데 넌더리가 나니까 5년으로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도가 됐는데 예. 지금은 저는 이건 제 의견이니까 이게 가장 금과 옥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거 20여 년 동안 이 야인 생활을 하면서 이걸 김대중 대통령 이래 지켜보니까 이건 난장판이야. 이게 난장판. 이게 헌법체제가. 근데 이번에는 이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 속셈이 아주 얄미워.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강경파와 조국이 노리는 거는 어떻게든지 이걸 흔들어 가지고 혼란을 부추기고 개헌에 성공하면 국민의힘당에도 개헌 4년 중임제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있지요. 당장 뭐 누구라 그랬어요. 뭐 그 주장한 사람이. 아까 이제 나경원 당선인 이야기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나경원 의원 하나뿐이겠습니까? 예. 저처럼 이걸 깊이 듣다 보면 절대로 지금 4년 중임제 얘기할 때가 아닌데 그 현혹 당해가지고 국회 통과하고 국민투표에도 국민들도 4년 근사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논리는 4년 중임제로 하는 이유는 처음 4년 당선된 대통령의 치적을 신임 평가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임을 허용해서 다시 입법하게 되면 그걸 평가할 기회가 된다. 그러면 허행카 한번 물어봅시다. 예. 4년 임기의 치적을 중임제로 해서 다시 나올 때 그게 평가할 수가 있다 한다면 그 대통령이 4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선돼가 8년을 하게 되면 후반부 4년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허행카. 후반부 4년요. 예, 삼성 개헌해야지. 그렇죠. 이제 4년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평가는 다음 대선을 해서 평가는 바뀌는 일부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4년에 대한 것을 평가는 네. 해서 4년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4년이 허용될 그 4년은 네.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말이야. 예. 또 삼성 개헌하다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4년 중임제의 함정은 거기에 있고 무엇보다도 당장은 이재명 강경파와 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자 하는 데서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간악한 발상이다. 여기에 4년 중임제가 근사해 보인다 해서 여당 일부도 그게 찬동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를 노린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지 마라. 입 닫아라. 특히 국민의힘 당 쪽은 입을 꽉 다물어라. 꽉 다물어라. 한번 연구해봐라. 지금 내가 던진 이 화두를 갖고 곰곰이 생각해봐라. 예. 함부로 나불대고 할 일이 아니다. 예.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개헌 이야기를 하니까 헌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4년 중임제 문제가 그간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뭐 5년 단임제보단 4년 중임제가 그냥 좋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4년 중임제가 될 경우에 이제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 개판이 된다 이런 얘기 되셨고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줬는데 그리고 현재 이제 헌법 체제가 완전히 난장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다음에 한번 조금 헌법 문제에 관련해서 요거 포함해서 조금 더 의원님께 가지고 있는 식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예. 어제 이제 그 차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결과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차상병 특검법을 야당 강경파들이 그 법안을 만들었대. 그래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체계라도 제대로 만들어가 국회에 제출했어야지요. 그게 말이죠. 우선 특검을 지명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뭐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법조인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민주당 특검이 되는 거죠. 특별검사가 민주당이 임명하는 걸로 만들어놨어. 그게. 예. 그러니까 이 법 체계상 첫째로 문제가 있고, 둘째로는 이게 경찰에서 수사 이미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네.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수처. 네. 공수처가 거기가 그 공수처의 법적 지위가 어떤 겁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그 처장이 보고할 위기가 없어요. 예. 상부가 없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독립기구예요. 그러니까 금수완박법을 만들면서 이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과 완전히 별개로 사법부처럼 독립된 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이게 전례에 없던 금과 옥조, 금자탑으로 공수처를 만들었다. 이게 야당 강경파들의 주장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것에 의한 특검보다도 더 특검이 공수처입니다. 아, 예. 특검 중에 특검이 공수처인데 특검 중에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그 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은 윤 대통령을 코온으로 몰아 가지고, 예? 대통령은 재임 중에 소출을 받지 않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에 개입해 가지고 해병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했다. 경로했다. 요거 밝히려고 이렇게 법의 체계도 맞지 않는 법을 만들고 공수처 특검인데도 이렇게 만들. 그리고 또 하나 부차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는데 이 특검에 자금 80명인가를 동원하도록 돼 있어. 예. 일반 검사 20명하고 그래가 예산이 적어도 50억 이상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난장판이냐 이 말이야 이게. 예? 이거야말로 민주당 강경파들이 법 체계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금과 옥조로 만든 특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이런 행위를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대통령으로서나 민심에 조심할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사건이 엄청나게 대통령이 개입해갖고 대통령 직권남용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 부분, 이걸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완전히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그 논리는 그 법안의 법 체계, 법 취지에 맞느냐 요걸 판단해가지고 제2결에 부결됐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 부결 당연하고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이다. 그럼 한 가지만 공수처가 이후 이제 향후의 공수처 존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공수처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게 헌법 체계에 위반되는 이게 초헌법적 그러니까 위헌적 기관이니까 이 기관은 폐지해야 돼요. 그러나 일단 유지되고 있으니까 예. 그 야당 강경파가 말하는 원래 그대로 당신들이 시범을 보여야지 그게 작동하고 있는데 왜 난데없이 국회에서 체계에도 맞지 않은 특검법을 만드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맨날 날이 새고 날이 밝고 민생은 뒷전이고 이래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보고 얘기하려면 공수처 폐지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폐지합니까? 폐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필요할 때는 특검 만들고 필요할 때는 공수처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